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벤 호간의 스윙, 그 파이브 레슨스에 나오는 그 스윙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의논을 한번 드린다는 측면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그 포스팅을 할 때는 입 다물라 감히 벤 호간의 골프 스윙이 어떻다고 뭐 틀렸다고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그 벤 호간의 이야기는 이제 뭐 거의 전설적입니다. 숱하게 많은 벤 호간의 이제 스토리 중에서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제 골프를 잘 쳤는지에 대해서 한 예입니다만, 그가 첫 홀에 도착했을 때 캐디가 그 홀 이제 도그레 홀에 모퉁이에 있는 야자수 세 그루를 겨냥하라고 말했습니다. 모퉁이에 있는 도그레 홀인데요. 그 세 그루를 겨냥해서 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벤 호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자 호건이 그 세 개 중에서 가지 어느 가지를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세 그루가 있는데 그 세 그루 중에서 어느 나무에 어느 가지를 말하는 거냐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벤 호간이 정확히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벤 호간 얘기를 하면 그 전설적인 스토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복귀해서 70일 만에 복귀를 해서 뭐 우승을 했니 하는 얘기부터, 세월이 흘러도 이제 우리는 그 많은 벤 호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듣습니다. 9살 때 이제 같은 방에서 아버지가 권총 그 자살했던 얘기부터, 또 어린 나이에 이제 가게를 떠맡기 위해서 이제 골프장 캐디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캐디로 골프를 캐디로서 골프를 시작을 했다는 것부터, 벤 호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듣는 그 스토리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세월이 흘러도 이제 모든 이야기는 벤 호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진실이라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쯤 이제 그의 전설이 이제 또 스토리가 이제 또 과장이 돼서 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누군들 뭐 그 스토리를 믿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벤 호간의 전설은 이제 골프 공을 치는 묘한 능력으로 이제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수년 동안 서사시적일 정도로 경지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았던 누구보다도 골프를 잘 쳤습니다. 모 노만을 아마 우리가 이제 예를 듭니다. 모 노만을 치는 것을 이제 타이거 우즈가 보고 경탄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만, 아마 노먼만 예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그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전설적인 정확성은 항상 그렇지 않는 또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벤 호간은 19세에 이제 프로로 전향을 했으며,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동안 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리트레버는 페이드는 호건의 말을 듣지만 훅은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호건은 페이드는 잘 치는데 이제 훅은 제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그 치는 골퍼라면 아주 이제 드물게 그 왼쪽으로 이제 그 날아가는 훅볼을 칩니다. 그러나 호간은 자신의 훅 구질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 투어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날과 같이 골프 레슨에 관해서 레슨칙이나 비디오가 있었다면, 그는 이제 호간은 그 비디오들을 보고 책이나 비디오를 보고 그 훅을 고칠 방법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설령 그것이 이제 가능했다 하더라도 호간은 그 책들을 이제 이용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제 전형적인 호건 스타일로 훅을 치료하기 시작을 했고, 곧 비밀이 흙 속에 있다. 골프를 잘 치는 비밀은 흙 속에 있다. In the dirt라는 말은 호간이 헛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흙 속에 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그 훅을 치료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진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손에 피를 흘리고 등이 아파서 못 칠 때까지 공을 치기만 하면 더 잘 칠 수 있다. 그런 그 흙 속에 있다 이런 말을 남겼고 호가는 엄격하게 이 규율을 잘 지켰습니다. 즉 피눈물 나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훅 구질을 교정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름 그대로 벤 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1957년 호간은 흙에서 발견한 5가지 교본, 파이브 레슨스라는 골프의 현대적 기본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레슨 교범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제 골프의 그 바이블처럼 이제 익혔습니다. 잭 니클라우스의 이제 그 골프 마이웨이를 제외하면 어떤 책이나 비디오보다도 5가지 기본 요소에서 플레이하는 법을 잘 가르치려고 아주 애썼습니다. 그리고 호건이 그렇게 했다면 저에게도 뭐 충분히 그 호건 얘기가 잘 맞겠지만 출판 이후에 이제 6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유산은 우리에게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이제 간혹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 다물라 감히 어떻게 제가 호건의 잘못을 발견했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저를 책망하시는 분들,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제 호간의 잘못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세상의 모든 고통에 대한 처방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험은 호간이 말한 내용을 독자에게 알리는 그 정보 안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호간도 그에게 통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가 했다는 측면에서 제가 감히 그 호간의 이론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골퍼들은 이제 그 파이브 레슨스라는 책을 전부 읽지 않고 일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건처럼 이제 스윙을 시작을 했고 또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훅을 치료하기 위해 했던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끔찍한 훅. 그래서 이 훅은 그 뭐 유명 프로들은 거의 다 훅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타이거 우즈도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훅 때문에 뭐 많이 스코어를 망가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호간의 스윙 이론과 스윙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훅을 고치면서 많이 이제 자기가 개발을 해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의 약 75%가 책의 일부분만을 읽기 때문에 일종의 그 벤 호간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잘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걸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 그대로 혹은 더 나쁜 것을 잘못 해석된 몇 가지 점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립입니다. 29페이지에 묘사된 그립은 이제 위대한 그립, 그레이트 그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사진처럼 아주 견고하게 잘 잡힌 그립입니다. 근데 혹은 많은 사람들이 왼손의 부위가 오른쪽 어깨를 가리켜서 훨씬 더 강한 스트롱 그립을 하라고 조언할 때 오른쪽 어깨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른쪽 눈을 가리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왼손의 부위가 이 왼손의 부위가 가려져 있습니다만 왼손의 부위가 이렇게 있겠죠. 이 왼손의 부위가 오른쪽 어깨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왼쪽 눈을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스트롱 그립이라 그러니까 스트롱 그립보다는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약한 스트롱 그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포지션으로는 그립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왼손은 오른쪽 눈을 가리키는 보다는 오른쪽 어깨를 가리키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이제 그런 저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을 만들기 위해 어깨 회전을 최대하면서 엉덩이 회전에 저항을 하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것입니다. 그 오른쪽 무릎을 굽히라는 것은 이제 진실입니다. 그건 꼭 그렇게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잘 치는 이제 상급자들은 이게 아주 좋은 그 말이지만 일종의 평균적인 골퍼들은 자칫 잘못하면 오른쪽 무릎을 굽히다가 지나치게 굽히다 보면 경직되어 역피봇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굽히지 않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만약에 역피봇이 현상을 일으키는 골퍼들은 약간 오른쪽 무릎이 펴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들은 또는 상급자든 오른쪽 무릎을 굽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팔 동작은 몸의 움직임에 의해 동기부여되며, 그러니까 수동적이어야 하며 손은 의식적으로 클럽을 단단히 잡을 뿐입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저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팔 동작은 몸의 움직임에서, 그러니까 팔 동작이 이제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 동작이 이루어져서 다운스윙으로 다가올 때는 손을 의도적으로 손과 팔을 움직일 필요가 없이 하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끌려오는 기분으로 이렇게 친다. 그래서 손은 의식적으로 클럽을 그냥 잡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 정석입니다. 정석으로 저는 이 일을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회전으로 다운스윙이 시작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이지만 팔과 클럽이 정상적인 궤도로 내려와야 엉덩이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골퍼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 아래쪽이 아니라 수평으로 공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아래쪽이 아니라 손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지 옆으로 뻗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호건이 이 동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왼쪽 손목을 약간 코킹을 하고 일찍이 손바닥을 아래로 회전시키면서 손목을 평평하게 하여 다운스윙을 했습니다. 손목을 평평하게 하여, 왼손목을 평평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팔과 클럽을 낮추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클럽을 낮추지 않고 엉덩이를 먼저 돌려서 공을 치고 피니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잘 스윙하는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백스윙 탑에서의 손목과 약간 열린 페이스는 핸디가 높은 골퍼에게는 잠재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호간 비밀 중 하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호간이 제안한 것처럼 왼손 근육이 플랫하고 평평하고 손바닥이 아래로 프로네이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바닥이 아래로 이제 향하는 겁니다. 향하도록 하여 다운 스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코킹이 된 손목은 스윙을 너무 가파르게 다운 스윙을 시작하면 슬라이스가 됩니다. 슬라이스가 납니다. 코킹된 손목은 스윙을 너무 가파르게 하면 슬라이스 원인이 됩니다. 비교적 약한 그립을 가지고 몸통 위주의 수동적인 손동작으로 슬라이스를 낸다면 그러면 이제 좋은 스윙이 아닙니다. 호건이 제안한 대로 그립을 한다면 페이스를 뒤에 눕히고 공격적인 앵글과 회전을 유지한 채로 공을 치면 좋습니다. 확실히 훅은 안 날 것이며 굿샷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호건이 제안한 대로의 그립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손의 V자가 오른쪽 어깨가 아니라 오른쪽 눈 쪽을 가리킨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신에 이제 스트롱 그립이 아니기 때문에 왼쪽 눈을 가리킬 정도로 이렇게 돌려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페이스를 뒤로 눕히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쉘로우 클럽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종의 그 지면과 이렇게 샤프트를 뉘어서 이렇게 다운스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공격적인 앵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 쪽에서 채가 다가오는, 샤프트가 다가오는 공격적인 앵글과 그럼으로써 이제 왼쪽이 이제 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회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앵글과 회전을 유지한 채로 공을 치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훅이 안 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그 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책이나 매뉴얼에서 골프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 좀 위험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 이제 홍어간의 파이브 펀더멘탈에서조차도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골프에 관한 훈련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호건이 말한 모든 스윙 크기가 스윙 키는, 스윙의 어떤 핵심은 그가 완벽하게 적용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만 그 책에 대한 문자 그대로 해석은 좋은 것보다 더 큰 해를 끼쳤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교육용 책의 대부분은 프로가 쓴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 이제 티처 에라, 그러니까 교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전문 프로 골퍼는 시합하기 바쁘고 또 전문 프로 골퍼가 아닌 그
그 딕 아울트먼과 짐 플릭이 공동 집필한 스퀘어 투 스퀘어가 출간된 1970년부터는 이 교사 시대가 됐습니다. 프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교사들이 가르치는 전문 교습가가 가르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투어 프로 선수들은 이제 가르치는데 시간이나 관심이 거의 이제 없습니다. 티칭의 대부분은 이제 PGA 교육 부분으로 넘어갔고 가르침이 그렇게 발전한 만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골프를 잘 치는 것과 골프를 잘 가르치는 것이 하등의 연관성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무시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이제 최근에 이제 생겼습니다. 5가지 스윙 기본, 더 파이브 펀더멘탈스와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레슨과 티처, 선생님의 교습가의 레슨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가 한 접근 방식을 접한다면 뭐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위대한 또 다른 고전인 바비 존스 온 골프를 이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바비 존스가 썼던 바비 존스 온 골프라는 책이 또 좋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열렬한 이제 벤 호간 팬입니다. 그가 완성한 것과 우리가 그에게서 배운 것을 제가 이제 최대한 그 요약을 해서 그냥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일정이 이제 토너먼트 시합을 나가든 아니면 연습장을 가는 것이든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특별함을 느끼고 너무 행복하여 내일 아침 다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기가 어렵다. 이 정도로 골프에 대한 열망이 이제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짜릿한 어떤 그 공감을 나타냅니다. 공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일 아침 다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기를 어려울 정도로 골프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골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히 벤 호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몇 가지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과하다든가 아니면 좀 지나치다든가 또 잘못됐다든가 그런 면이 있더라도 제 의견이라는 점을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이제 좀 생각을 하셔서 너른 양해를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입 다물라 벤 호간의 골프 이론이 틀렸다고 이런 제목으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급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만약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네이버 블로그에 그 진마켓 골프의 벤 호간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글 말고도 벤 호간에 관련된 그 글들이 포스팅 여러 건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울 신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